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저는 삼성 이문화센터에서 어반 스케치와 수채화를 강의하고 있는 작가 김은경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도구로 아날로그 감성을 끌어내는 그런 어반 스케치 수업을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일상과 또 여러분들이 여행에서 얻는 감동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끌어내면서 추억과 지금의 생활과 예술 활동 등을 경험하는 아주 멋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업은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어떤 형태로 그릴지 고민을 해보고 그려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우리가 길에서 작은 소품들과 또 전봇대와 가로등, 신호등, 나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무는 우리가 스케치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수업 같아서요. 이번에 영상 수업으로 나무를 들고 나왔어요. 자, 나무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둥근 형태, 또 길다란 원추 형태부터 시작해서요. 낮은 작은 나무와 사각형, 그리고 나중에 자연에서 알 수 있는 복합 형태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반 스케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나무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에 따라 또 나무 형태가 많이 바뀌죠. 자, 우리는 나무를 배울 때 처음에 기본적인 틀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나무의 기초가 되는 나무 기본 형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겠죠.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맞은편에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자, 이 나무가 자라면서 커다랗게 자라면서 이 떡잎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작은 떡잎이 이렇게 자라고요. 가지가 또 이렇게 마주편에 또 이렇게 맞은편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뭇잎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엇갈리면서 서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무 형태를 이루고 있겠죠. 자, 이런 형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공부는 처음 사각형의 빛과 그림자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햇볕이 있어요. 햇볕이 있어서 이렇게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각형의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형태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빛은 항상 직선입니다. 빛은 직선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쉬워져요. 자, 빛이 이렇게 비춰지죠. 그러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 가장 밝은 면이 어디일까요? 바로 빛이 닿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이 가장 밝습니다. 가장 여기서 어두운 부분은 이쪽이 그림자 위의 면이 어둡겠죠.
자, 이렇게 어두워져요. 이 면보다 더 어두운 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도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은 제가 붓펜을 들고 나왔는데요.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해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넘어가는 그림자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림자도 빛과 마찬가지로 항상 평행입니다. 그림자도 평행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빛과 그림자가 평행이 되게 내려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서 몇 가지의 나무 형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새싹이 났던 이런 형태는 바로 둥근형입니다. 둥근형에서 옆에 있는 나무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땅을 그릴 때는 너무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언덕이나 어떤 굴곡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좀 작은 나무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 가지가 엇갈려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볼게요. 자, 동그란 형태의 둥근형 나무를 그려봤어요. 둥근형. 둥근형으로 그려봤고요. 빛이 만약에 이번에는 빛을 한번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따라 그리셨으면 빛의 방향을 먼저 정해주세요. 빛의 방향. 태양 강선은 항상 평행이다라고 했어요. 빛이 방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그림자가 질까요? 평행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평행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무 기둥도 이렇게 따라서 옆으로 떨어집니다. 자, 빛과 그림자는 항상 평행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둥근 형태의 나무를 그려봤어요. 채색은 조금 이따 하고요. 계속해서 나무의 형태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무 형태가 동그란 형태 기본형에서 약간 기울어진 타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을 표현할 때 항상 그랬죠. 일직선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언덕도 있고요. 아래에 내려오는 길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이번에는 새싹이 올라와서 약간 아까는 동그란 형태였죠. 이번에는 타원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타원형은 동그라미가 약간 찌그러진 느낌이에요. 미류나무나 그런 나무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옆에 좀 더 큰 나무 그려볼까요? 자, 밖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많이 커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타원 형태로 그려줍니다. 일부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1점 투시와 2점 투시를 생각한다면 멀리 있는 나무도 그릴 수 있겠죠. 멀리 갈 수 있는 나무, 멀리 보이는 나무들은 점점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무도 한번 이렇게 같이 타원형으로 우리 가로수 볼 때 많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몇 점 투시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나무 형태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타원형의 나무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무가 또 뭐가 있을까요? 타원형이 아니고 지금 계절이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나시죠?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삼각형이에요. 그 트리 나무 형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나. 자, 가지는 똑같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몇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언덕길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온 언덕길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무 형태가 똑같습니다. 모든 나무 형태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죠. 땅은 조금 두껍게 그리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겠죠. 가지가 가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우리가 둥근형과 그 다음에 타원형을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지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나무 형태가 이렇게 원추형으로 위에가 뾰족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원추형으로 그려봤어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지가 굉장히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축축 처졌습니다. 아주 많이 키가 큰 나무일수록 이렇게 가지들이 풍성하면 이렇게 침엽수들이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붓질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추 형태의 나무가 또 있어요. 가지가 아까는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가지가 위에는 아래로 이렇게 자라다가 옆으로 가서는 이렇게 뻗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약간 불규칙적으로 자랄 수도 있죠. 나무가 또 똑바로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어떤 형태로 나무가지가 뻗쳐 있는지 이 방향은 항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나무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원추형을 그렸죠. 이번에는 약간 다른 형태의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불규칙한 형태인데요. 약간 큰 나무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형인데요. 자, 기둥형은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에서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올라간 키가 큰 나무를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키가 큰 나무들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재로 한번 길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이렇게 나무 형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약간 옆으로 된 나무를 기둥 형태를 그려봅시다. 자, 원추형하고 약간 변형이 된 그런 기둥형이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잡아 나가시면 돼요. 이 사이에 만약에 겹쳐진 부분은 해칭으로 처리해 주고요. 이것도 역시 빛이 만약에 이쪽에서 비치면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지겠죠. 나무 형태의 모양을 그림자도 닮았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스케치를 해놓고, 네. 자, 요새는 이제 열매가 맺힌 그런 나무들도 많죠. 열매가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열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요. 열매는 또 다르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기둥형 형태의 나무를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중간에 심심하실까봐 제가 그린 나무 형태의 몇 가지를 했어요. 자, 이런 나무는 어떤 형태일까요? 약간 둥근형이죠. 둥근형의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명암을 확실하게 차분차분하게 넣어가면은 이렇게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올라갈수록 가지가 가늘어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나가서 풍경을 그릴 때 이렇게 나무 기둥과 이렇게 이파리로 느낌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멀리 보이는 나무는 덩어리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역시 물 위에도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림자가 이렇게 졌으니까 아마 햇볕이 여기서 날 거예요. 그죠? 여기 산도 방향이 빛의 방향은 그림자랑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빛의 방향과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와 모여있는 나무들을 한번 그림자 방향을 생각해 가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아까 배웠던 나무 있었죠? 이번에는 약간 사각형의 잘 다듬어진 정원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지도 똑같이 배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가지 이어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펜으로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 갖추지 않고 간단한 도구로 어반 스케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지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소품들과 풍경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떨어져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재밌겠죠? 같은 방향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를 조그만 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같은 방향은 재미없으니까요. 자, 빛이 여기서 비치면 그림자도 항상 평행으로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그리시고요. 자, 가지도 역시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도 그림자도 같은 나무와 똑같은 형태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도 똑같이 그림자 형태도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이건 약간 크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형태는 약간 크게 그리고요. 이런 형태는 약간 작게 그리고. 그래서 해칭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칠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방향으로 시작하면 계속 한 방향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해칭 방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직선과 곡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향과 반대 방향 같이 해가지고 그려주세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제 배워봤어요. 자, 제가 이 나무 말고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발견한 또 새로운 형태의 나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재미난 방법으로 기본적인 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무를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요새 노란 은행잎이 아주 이쁘죠? 예, 노란 은행잎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양인가요? 약간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꼴 모양 아시죠? 부채꼴. 자, 나무가 아주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우리 높은 산에 가면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휘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향은 엇갈려서 그리시면 되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했나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섬세하게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형태가 가지를 나무를 보면서 하면은 더 좋겠죠. 여러분이 사진으로 혹은 밖에서 본 모티브를 가지고요. 이렇게 자세히 집중도를 높여서요. 나무까지도 예쁘게 완성을 하면은 더 좋은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지를 예쁘게 그려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건 좀 너무 땅에서 나왔나요?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역시 그림자도 나무 형태의 모양을 담게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야겠죠. 우리 거울 보듯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또 다른 형태의 나무들을 한번 또 그려봤어요. 자, 부채형이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여러분이 편한 거로 바꾸셔도 되는데 듣기 좋은 형태로 한번 붙여봤어요. 부채형. 자, 이렇게 펼쳐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모양을 또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원수 있잖아요. 정원수. 정원수를 보면은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겠죠. 그래서 부채형과 비슷한 돔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땅을 항상 똑바로 그리지 않고 어떤 굴곡이나 언덕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너무 똑바로 그리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나무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 가운데가 있으면 이 중심에다 그리는 것보다 살짝 왼쪽이나 살짝 오른쪽, 살짝 위에나 살짝 아래. 그래서 우리 황금 비율을 배웠었죠? 그 황금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도명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 정원수가 아주 멋있게 나무를 가꾸면 또 나무 형태도 또 이렇게 정원수가 가꿔진 나무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지가 가위를 이렇게 가위질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여기 다 잘리겠죠, 이런 데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과실수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골에 이런 데 가면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그런 데서 이런 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열매를 잘 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돔 형태로 아마 해주는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돔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복사꽃이 피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열매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땅에 이렇게 과일수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맨 처음에 그린 것처럼 가지만 남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나무는 또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재미나게 돔 형태의 나무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형태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살구나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돔형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음악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굴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 이렇게 반원이죠. 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으로 자른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돔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타원형하고 부채형하고 이런 형태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돔 형태까지 배웠고요. 자, 이런 나무의 해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가 만약에 그림자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만 비추는 걸 했었죠. 이번에는 정오예요. 12시라서 이렇게 햇볕이 위에서 내리쬐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럴 때는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요? 예, 그림자가 바로 머리 위에 생기겠죠. 그래서 머리 위에 생기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도 우리가 해칭을 해주면 좋겠죠. 물감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어반 스케치 붓이나 펜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해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암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아래쪽을 살짝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봐가면서 강하게 하는 데는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대충 끝내봤어요.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동그란 형태부터 시작해서 도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숲속길이나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나무들을 우리 산이나 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나무들은 어떨까요? 정확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복합적으로 이렇게 약간 부정형이에요. 이렇게 이 왼쪽까지가 잘려 있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까지는 또 번개나 이렇게 쳐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바람에.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나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기도 해요. 자, 그런 나무들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약간 논두렁 옆에 있는 어떤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복합부정형의 나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나무 형태가 가꿔지지 않은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자라는 것도 완전 제멋대로 자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중심은 있겠지만 막 다르게 잘리고 막 이렇게 형태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나뭇가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뭇가지도 역시 약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번개 맞아서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나무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나무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이나 어디 그런 데 가면은요. 자연 속으로 가면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부정형 해서 여러분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자연에서 보는 그런 형태예요. 자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겹쳐진 부분과 어떤 빛이 닿는 부분 이런 그림자를 항상 해주시고요. 네, 어떤 형태에서 언덕이 내려가는 곳에는 해칭을 반드시 해주시고 명암을 정확히 해줍니다. 자,
우리가 채색까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채색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형태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또 삼성 이 어반 스케치 반과 수채화 반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